옛날 옛적 경상도 어느 작은 마을, 비단결 같은 물결이 굽이치는 강가에 아담한 초가집 한 채가 서 있었다. 그 집에는 최수아라는 어여쁜 과부가 홀로 살고 있었다. 20살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잃고 시댁으로부터 모진 구박을 받으며 살아온 수아. 그녀의 유일한 낙은 강가에 나가 고운 비단을 펴놓고 술을 놓는 것이었다. 그 마을은 비단 직조와 도자기 굽는 기술로 유명했다. 어느 날 젊고 잘생긴 도자기 상인 김선달이 마을을 찾았다. 훤칠한 키에 구릿빛 피부, 햇볕에 그을린 얼굴은 누가 봐도 매력적이었다. 선달은 솜씨 좋은 장인이기도 하여 그가 만든 도자기는 정교하고 아름답기로 소문이 자자했다.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팔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을 즐겼다. 수아는 여느 날처럼 강가에서 비단을 빨고 있었다. 맑은 물에 헹궈지는 비단처럼 그녀의 마음도 깨끗하고 순수했다. 그때 낯선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낭자, 혹시 이 근처에 물 깊기 좋은 곳이 있어? 고개를 돌린 수아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김선달이었다. 햇살 아래 빛나는 그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수아는 낯선 사내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샘터를 가리켰다. 저기 버드나무 아래에 맑은 샘이 있습니다. 선달은 수아의 목소리에 이끌리듯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샘물을 뜨는 척하며 수아에게 말을 걸었다. 낭자의 비단이 참으로 곱구려. 혹시 직접 만드신 거요? 수아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직접 짠 비단입니다. 참으로 솜씨가 좋으시구려. 낭자처럼 아름다운 비단은 처음 보오. 선달의 칭찬에 수아의 뺨이 붉게 물들었다. 그는 수아의 곁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선달은 전국을 떠돌며 겪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수아는 그의 이야기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선달은 아쉬운 작별 인사를 건넸다. 낭자, 오늘 즐거웠어. 내일 또 와도 되겠소? 수아는 망설였지만 그의 눈빛에 이끌려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선달은 약속대로 수아를 찾아왔다. 그는 수아에게 자신이 직접 만든 작은 도자기 인형을 선물했다. 이것은 낭자를 생각하며 만든 것이오. 부디 받아주시오. 수아는 선달의 선물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에게 보답으로 자신이 직접 짠 비단 손수건을 건넸다. 이것은 제가 낭자를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부디 받아주세요.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들은 매일같이 강가에서 만나 사랑을 속삭였다. 달 밝은 밤, 선달은 수아를 품에 안고 뜨거운 입맞춤을 나누었다. 수아야, 너는 내 운명이야.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선달님, 당신은 제 삶의 빛이에요.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져만 갔다. 그들은 서로에게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수아는 선달과의 만남이 거듭될수록 그에게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선달은 그녀에게 달콤한 말들을 속삭였고 수아는 그의 품 안에서 행복을 느꼈다. 어느덧 두 사람은 강가를 벗어나 수아의 초가집에서 은밀한 만남을 가지기 시작했다. 어느 깊은 밤, 달빛마저 숨어버린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몸을 탐닉했다. 선달은 수아의 얇은 옷을 벗겨내고 그녀의 하얀 살결에 뜨거운 입술을 묻었다. 수아는 부끄러움과 쾌락이 뒤섞인 신음을 흘리며 그의 품에 안겼다. 두 사람의 몸은 하나가 되었고 그들의 숨소리는 밤 공기를 가득 채웠다. 선달님, 수아야, 사랑한다. 격정적인 밤이 지나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선달은 수아의 곁을 떠났다. 그는 수아에게 곧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지만 수아의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수아는 자신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평소 좋아하던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고 몸은 나른하고 무거웠다. 처음에는 단순히 몸살 기운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징후는 더욱 뚜렷해졌다. 어느 날 수아는 평소처럼 비단을 염색하기 위해 냇가로 나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평소처럼 붉은색 염료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단은 붉게 물들지 않았다. 수아는 그제야 자신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겼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웃집 할머니에게 자신의 증상을 털어놓았다. 할머니, 제가 요즘 몸이 이상해요. 밥맛도 없고 자꾸만 졸리고 혹시 제가... 할머니는 수아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가, 혹시 아기를 가진 것이 아니냐? 수아는 할머니의 말에 깜짝 놀랐다. 그녀는 자신의 배에 손을 얹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어떻게 해야 하죠? 할머니? 아가,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아기는 하늘이 주신 선물이다. 곧 서방님께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지.
수아는 할머니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선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 그가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한편 선달은 다른 마을에서 도자기를 팔고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우연히 월매라는 주막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 월매는 나이가 지긋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외모와 농염한 몸매를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선달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며 그의 환심을 샀다. 선달은 월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갔다. 그는 수아를 까맣게 잊은 채 월매와 며칠 밤을 함께 보냈다. 월매는 선달에게 자신의 재산을 털어놓으며 그를 자신의 곁에 붙잡아두려 했다. 선달님, 저는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당신만 곁에 있어준다면 이 주막과 제 모든 재산을 당신에게 드리겠어요. 선달은 월매의 제안에 솔깃했다. 그는 수아와의 미래보다는 눈앞의 부와 안락함에 더 큰 매력을 느꼈다. 4364KYT, 9612KYT. 얼마 후 선달은 다시 수아가 있는 마을로 돌아왔다. 수아는 선달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갔다. 그녀는 선달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고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선달의 곁에는 이미 월매가 있었다. 수아가 선달을 발견했을 때 그는 월매와 함께 주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두 사람은 다정한 모습으로 서로에게 술을 권하고 있었다. 수아는 그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선달을 불렀다. 선달님. 선달은 수아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는 수아의 얼굴을 보자마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수아야,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수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선달에게 다가갔다. 선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희, 아기가 생겼어요. 선달은 수아의 말에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내 아이가 아니지 않느냐? 수아는 선달의 말에 큰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선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당신의 아이죠. 저희가 함께 밤을 보냈잖아요. 선달은 수아의 말을 무시하고 월매를 쳐다보며 말했다. 월매, 이 여자가 하는 말을 믿소? 나는 이 여자를 잘 알지도 못하오. 아마도 다른 사내의 아이를 임신하고 나에게 덮어씌우려는 것이겠지. 월매는 선달의 말에 낄낄거리며 수아를 비웃었다. 쯧쯧, 과부가 쿠마리처럼 행세하려 하다니 참으로 가엾구나. 어서 내 갈 길 가거라. 수아는 월매의 말에 모욕감을 느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선달에게 애원했다. 선달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는 당신밖에 없어요. 이 아이는 당신의 아이예요.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하지만 선달은 수아의 애원을 외면했다. 그는 차갑게 말했다. 나는 너와 아이를 책임질 수 없다. 나는 내 갈 길이 바쁘다. 그러니 너도 내 갈 길을 가거라. 수아는 선달의 냉정한 태도에 절망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매달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슬픔과 분노에 휩싸여 주막을 뛰쳐나갔다. 그때 주막 근처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이겸이 있었다. 이겸은 수아의 오랜 벗으로 그녀를 짝사랑해왔지만 감히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수아가 선달에게 버림받는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했다. 이겸은 수아를 따라 달려갔다. 그는 수아를 위로하며 그녀의 곁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수아야,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내가 내 곁에 있잖니. 내가 너와 아기를 지켜줄게. 수아는 이겸의 따뜻한 말에 위로를 받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고 수아는 홀로 강가에 앉아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기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선달의 배신과 냉혹한 현실에 절망한 수아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선달님, 당신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아기야, 미안하다. 수아는 차가운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녀의 비명소리는 밤하늘에 흩어졌고 곧이어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 한편 주막에서 술을 마시던 선달은 갑자기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해져서 잠시 밖으로 나왔다. 선달은 술김에 강가로 향했고 그곳에서 물에 빠진 수아를 발견했다. 수아야. 선달은 깜짝 놀라 수아를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그는 수영을 잘하지 못했다. 그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수아와 함께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강가에서 두 구의 시체를 발견했다. 바로 수아와 선달이었다. 두 사람의 시신은 서로 얽힌 채로 발견되었는데 마치 죽어서도 서로를 놓지 못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수아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그녀의 장례를 치러주었다. 하지만 선달에 대해서는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다.
그들은 선달이 수아를 죽음으로 몰고 간 원흉이라고 생각했다. 이겸은 수아의 죽음에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는 수아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명복을 빌었다. 그리고 그는 선달의 죄를 밝히기 위해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렸다. 여러분, 수아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선달은 수아를 임신시키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겸의 말에 분노했다. 그들은 선달의 시신을 짐승처럼 취급하며 마을 밖으로 내던졌다. 그리고 수아의 무덤을 더욱 정성껏 돌봐주며 그녀의 넋을 위로했다. 시간이 흘러 마을 사람들은 수아와 선달의 이야기를 잊지 않았다. 그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인과응보의 교훈을 되새기며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수아와 선달이 죽은 강가에는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밤마다 그곳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 소리가 수아의 넋이 내는 소리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강가를 원혼의 강이라고 부르며 밤에는 그곳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세월이 흘러도 수아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졌다. 그녀의 슬픈 사랑과 비극적인 죽음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이다. 몇 년 후, 어느 따뜻한 봄날, 이겸은 수아의 무덤을 찾았다. 그는 무덤가에 핀 들꽃을 보며 수아를 떠올렸다. 수아야, 잘 지내고 있니? 네가 떠난 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나는 아직도 너를 잊지 못하고 있단다. 이겸은 수아의 무덤에 술을 따르고 그녀와 함께했던 추억을 회상했다. 그는 수아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수아야, 사실 나는 너를 오랫동안 짝사랑했었어. 하지만 너에게는 선달이 있었기에 감히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없었지. 네가 행복하길 바랐지만 결국 이렇게 너를 잃고 말았구나. 이겸은 눈물을 닦으며 수아의 무덤을 쓰다듬었다. 그는 수아의 넋이 편안히 잠들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수아야, 부디 편히 쉬렴. 그리고 다음 생에는 꼭 행복하길 바란다. 내가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때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이겸의 뺨을 스쳤다. 마치 수아가 그의 곁을 맴도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겸은 눈을 감고 바람을 느끼며 수아의 영혼이 자신을 위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흘러 이겸은 마을에 작은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는 아이들에게 글과 함께 수아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얘들아, 수아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렴. 그녀는 아름답고 착한 마음씨를 가졌지만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 비극적인 삶을 살았단다. 우리는 수아의 이야기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해. 항상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하며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단다. 아이들은 이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며 수아의 슬픈 운명에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이겸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착하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성장해 나갔다. 세월이 흘러도 수아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지혜와 교훈을 담고 있는 소중한 유산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쉴 것이다. 어느덧 늦은 오후가 되고 해는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기울고 있었다. 이겸은 아이들을 모두 집으로 보내고 홀로 서당에 남아 조용히 책을 읽었다. 그때 창밖에서 은은한 달빛이 새어들어왔다. 이겸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맑은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이겸은 별들을 바라보며 수아의 영혼이 저 하늘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수아를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수아야, 너는 이제 별이 되었구나. 부디 그곳에서는 평안하길 바란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릴게. 이겸의 눈가에 다시 한번 이슬이 맺혔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는 수아와의 추억을 가슴에 품고 앞으로도 그녀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그리고 그는 수아의 영혼이 영원히 평안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